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들 조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날씨는 이제 자연의 어떤 그 순리 또 흐름이 돼서 날씨가 겨울이 오면 이제 또 봄도 멀지 않았다 하는 그 셜리의 그 유명한 그 식구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떨어지는 이제 주가는 제가 이제 누차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번 불황이 그 종전에 이제 몇십 년간에 걸쳐서 있었던 그 조그마한 불황하고는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내년 초부터 조금 이제 주가 이제 폭락이 조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시고, 올라가는 쪽으로 있는 거는 가급적 이제 피하시는 편이 아마 조금 이제 그 자산을 관리하시는데 조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거라든지 뭐 전체적인, 제가 이제 자세한 거는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2주 단위로 해서 주가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이제 예측을 이제 해오고, 그 예측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맞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년 초부터는 조금 떨어지는 것을, 조금 급하게 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요 시간은 이제 지난 옵션으로 부자 되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 지식을, 경제 상식을 이제 탄탄히 이제 해드리고, 또 이제 어떤 기사를 봤을 때 이제 이 배후에 숨어 있던 어떤 원리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떠한가를 갖다가 이제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이제 경제 체제 문제, 시장 문제, 그리고 이제 환율 불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마침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세계 정세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사가 나와서 공부에 이제 뭐랄까요, 했던 공부를 이제 응용시킨다고 할까요? 그런데도 이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불황은 이제 어떤 경기의 이제 순환 과정이 이제 하나다. 불경기가 있으면 이제 호경기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회복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갖다 거친다. 그리고 이제 불황 때는 이제 경기 수장 과정인데 반드시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제 나왔던 이제 관련 기사도 이제 많이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돈,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한 머니, 미국 아니면 영국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머니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쓰고 있는 돈, 이제 머니고요. 화폐 하게 되면 이제 지폐의 개념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이제 문헌상에는 이제 페이퍼라고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잡지, 혹은 이제 경제 교과서, 경제 잡지에 이제 많이 나오는 이제 통화라는 개념은 이제 커런시라고 해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돈이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기원, 그리고 이제 조개 패자의 이제 역사, 뭐 그리고 이제 또 근본위제가 이제 왜 시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며, 이제 왜 입장은 이제 어떤 거다 하는 걸 갖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장 안에서,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을 이제 놓고 볼 때 공급이 너무 이제 과잉이 됐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없어서 이제 어떤 물건을 사지 못하는 상태, 그게 이제 소위 이제 불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장 안에서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를 높이거나 아니면 이제 생산을 줄이거나 이제 하는 이제 그 과정인데, 이 입장에서 이제 고전학파의 어떤 입장하고 또 어떤 케인지안의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고전학파 같으면은 이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연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문을 닫고 해서 생산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이 어떤 균형 상태로 이제 갈 것이다 하는 이제 입장이고, 이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실업이 발생을 한다,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인지안의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은 언제나 이제 불안전하고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므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제 어떤 그 역할을 갖다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케인즈의 입장은 다른 때는 이제 가만히 있더라도 특히 불황 때는 이제 정부가 꼭 나서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나왔던 어떤 뭐 제가 이제 보고 있던 신문이 이제 조선일보하고 그 한국경제신문인데, 관련 기사,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관련된 기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이제 이 얘기, 50대 기업 중에서 이제 17곳 국내 공장이 이제 문을 닫는다, 접는다, 이제 이런 이제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건 이제 전형적인 이제 구조조정이죠. 이제 가만 내버려 두면 이제, 이 생산을 했는데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기업체나 공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제 결정을 갖다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공장을 갖다가 유지를 할 것이냐, 생산 감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그 셧다운, 완전히 이제 그 문을 닫을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이 기업들은 이제 그런 판단을 갖다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불황이 계속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문을 닫는 편이 오히려 계속해서 이제 출혈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기업들이 스스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케인지안의 입장은 이제 어떤 거냐. 정부가 이제 어떤 열쇠를 갖다 쥐고 있는 겁니다. 이주일 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총재로 이제 취임을 한 이제 사람인데, 이 저성장에서 구조개혁 외에 답이 없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조개혁이란 얘기가 결국은 이제 구조조정을 급하게, 그리고 이제 어떤 강압에 의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무엇이냐 하면은, 여태까지 이제 정부가 정부의 어떤 지원에 의해서 살려두었던, 계속해서 이제 유지를 하게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것처럼 스스로 알아서 이제 셧다운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제가 불황 첫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면은 이제 소위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이제 은퇴가 이제 어떤 저성장, 불황의 이제 큰 원인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한국전쟁, 소위 이제 6.25 동란이 끝난 53년부터 한 10년 정도 이제 태어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새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많이 평화시대가 오면서 이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50년, 60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베이비붐 세대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제 나이가 이제 벌써 이제 60 가까이 되니까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이제 퇴주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어떤 은퇴 혹은 퇴주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6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어떤 수요라는 것은 이제 결국 소비와 투자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해외 붐을 갖다 이제 고려하게 되면 이제 수출까지 있게 되지만은,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제 소비와 투자인데, 이 소비와 투자를 갖다가 이제 크게 주도를 해왔던, 그러니까 소비를 갖다 많이 하게 되면은 그걸 갖다 이제 백업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갖다 이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제 어떤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인구들이 이제 점차로 이제 어떤 생산 인구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지금 감퇴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나타났던 것은 이제 일본이죠. 일본이 이제 1989년부터 이제 어떤 불경기가 이제 심화가 됐는데,
제가 첫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의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것은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1931년서부터 약 10년 동안에 태어났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이때 그 일본 이제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일본이 세계를 갖다가 이제 지배하게 될 거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많이 이제 낳아서 길러야 한다라는 이제 그 정책 슬로건을 갖다 내걸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베이비들이 이제 태어났고, 전쟁을 거치면서도 이 친구들은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거의 이제 죽지 않고, 뭐 물론 이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뭐 이런 데서는 약간 이제 많이 죽었겠지만은 대부분이 살아남아서 일본의 이제 경제 발전도 이끌고 소비의 어떤 주체도 되고 어떤 그 노동력의 주체도 되면서 이제 그 끌어왔죠. 그러다가 30년에서 60년을 다 하면은 이제 90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1980년, 87년 이때부터 이 어떤 베이비붐 31년도부터 태어났던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은퇴를 갖다 하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똑같은 이제 현상, 소비와 투자가 이제 줄어드는 이제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나타났던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의 어떤 그 문제라고 이제 한다면은, 대부분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어떤 그 뭐랄까 힘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젊었을 때 모아둔 저축해둔 돈의 그 이자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자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불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자가 이제 자꾸 이제 낮아지고 있죠. 물론 일본, 미국,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2자리의 어떤 이자를 갖다가 이제 그 은행으로부터 받았는데, IMF 이후로는 점점 낮아져가지고 최근에는 뭐 2% 이제 내외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낮아진 거죠. 1억을 갖다가 이제 투자를 갖다가 은행에 넣어도 정기예금을 해도 전에 같으면은 뭐 한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요즘 한 200만 원 정도 1년에 나오니까 한 달에 한 10만 원, 15만 원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고, 뭐 2억이면 그 2배 된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이 어떤 수입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생활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말씀을 갖다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기사들이 이제 쭉 그동안에 이제 나왔었습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은퇴하면은 세계는 이제 소비 절벽에 맞닥뜨린다 하는 이제 한국경제 신문이 있었죠.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그 경제교실에서 그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갖다가 뭐 조금 다르게 쓴 거라고 생각을 갖다 하시면 됩니다. 모두 은퇴하게 되면은 이제 소비와 투자가 이제 굉장히 줄어들게 되므로 이제 절벽에 맞닥뜨린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신문사에서 기자들이나 이제 편집하는 사람들이 기사를 뽑을 때는 이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이제 독자의 눈을 끌 수 있게끔 기사를 갖다가 뽑고, 또 이제 이 헤드라인을 갖다 뽑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제 비틀어서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갖다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뜻을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안에 들어있는 이 뜻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입니다. 지갑을 닫은 고령층, 이 뭐 마찬가지 다 얘기죠. 고령층이라는 건 이제 뭐 베이비붐 세대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상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일단은 뭐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안 쓰고 저축을 갖다가 하고 있어야지만은 이제 나중에 화폐 이제 수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예비적 동기 때문에 이 노령층들이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마음껏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증여를 갖다 장려를 해서 이제 돈 돌게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석유 가격 폭락에 대해서도 제가 첫 시간부터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부터 이제 제가 쭉 다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그 에너지 시장에서는 이제 그 첫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봐야 될 거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사우디의 무슨 패권이다, 미국하고 뭐 싸움이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첫째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건 시장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에너지 부분에서의 어떤 그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도 항상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이 존재를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거든지 경쟁 문제를 갖다 볼 때는 일단 시장부터 이제 생각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부분과 공급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에 이제 힘겨루를 갖다 하고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런 그걸 생각을 갖다 먼저 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 경제 교실의 이제 목적입니다. 이 에너지 시장에서 이제 공급 과잉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 공급 과잉의 이제 문제는 미국의 셰일가스, 그러니까는 전에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로 해가지고 셰일층에 들어있는 어떤 가스하고 이 오일을 갖다가 이제 그 대량으로 이제 생산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같은 에너지 시장에서 에너지의 수요라는 것이 무한정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죠.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이제 불황에서는 더더욱 이제 그 계속해서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죠. 대량 생산을 하니까 이제 중동,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저기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했던 그 석유를 갖다가 이제 내는 중동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 오일 가격이 많이 이제 오르니까, 이제 영국도 이제 산유국 중에 하나죠. 북해산 이제 오일을 있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오일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생산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이제 그 러시아 루블화라든지 이런 이제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러시아가 이제 산유국이 되면서 이 기름, 그러니까 석유를 갖다가 팔아야지만 어떤 국가의 그 재정이 충당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뭐랄까요, 이제 조금 이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러시아 쪽에 이제 많이 이제 난리가 났다고 이제 그 어떤 신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왜 그러면 석유 가격이 이제 많이 올랐느냐 하는 이제 그 문제도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1972년도에 그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그 달러를 갖다가 많이 이제 풀게 되죠. 미국 달러를 갖다 많이 풀게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어떤 이제 닉슨 이제 행정부였는데, 닉슨이 어떤 조치를 갖다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금 퇴환을 갖다 정지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금 본위제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청산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석유 가격이 달러 가격 가치가 내려가면서 이제 그 반대편에 있던 이 석유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때 마침 이제 이 중동에서 그 중동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오페크라는 것은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그러니까는 다 첫 자를 따서 이제 어브리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오페크가 되는 거죠. 이 어떤 조치를 갖다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왜 조치를 갖다 취할 수 없느냐 하면은, 이 오페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석유 수출국 기구의 어떤 그 모임인데, 일종의 이제 카르텔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카르텔이 지켜지려고 그러면은 이제 담합을 해야 되는데, 이 담합의 가장 큰 어떤 뭐랄까 수단이 그 감산입니다. 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산을 갖다가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동 국가들이 대부분 어떤 수입 자체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포트가 아니고 레비뉴죠. 이 경우에는 레비뉴 자체를 갖다가 이 석유를 갖다 팔아서 얻는 오일 머니이기 때문에, 이 석유를 갖다가 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안 내놓을 수가 없는데, 이 셰일가스나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이제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그 석유 이제 생산국들이 이제 몰리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기사들도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6개월 새에 이제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최근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우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최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갖다 했죠. 다우 문제는 이제 제가
옵션 드로 부자 되기에서 이제 7번째인가요? 이제 때 그 미국 그 다우 지수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이제 올라왔지만, 그 헤드 앤 숄더를 갖다 지금 그리고 있는 단계고, 마지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 하고 제가 2, 3개월 전에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올랐다가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2008년처럼 이제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제 그 시작이 이제 내년 이제 초부터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쨌든 이제 유가가 이제 반토막이 나면서 뭐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그 유가가 높아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에너지 자체를 갖다가 이제 그 탈석유 해서 이제 원자력도 많이 됐고 뭐 풍력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 자체도 이제 이 높은 석유가에 대응해서 이제 나온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대체품들이죠 사실은. 다가 이제 요 얘기도 이제 그 같은 얘기들입니다. 원유 시장 덮인 이 3대 악재. 유가가 60불 붕괴 직전이다. 이 뭐 안에 들어있는 얘기는 이제 시장,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에너지 시장에서 이제 그 불황과, 셰일 가스, 셰일 오일 때문에 이제 했는데, 아까 이제 오페크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사우디가 이제 감산하지 않겠다. 감산하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해서 생산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팔아먹을 데가 없으면은 가격이 이제 자꾸 이제 내려가게 돼 있는 거죠. 현재 이제 하루에 이제 100만 배럴 정도가 이제 공급 과잉이 돼서 이제 계속 그 쌓이고 있는 거죠. 창고에. 그러니까 이제 그 원유 저장소에 이제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도 더 이상 이제 그 쓸 데가 없어서 재고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다고 이제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도 이제 그 오일을 갖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감산을 갖다 해서 이제 에너지 시장에, 석유 시장에 어떤 그 조정을 갖다가 이제 그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제 잘 나가는 미국도 저유가에 이제 발목이 잡혔다. 뭐 이제 이렇게 그 에너지 시장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막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콧노래만 볼 수 있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특히 이제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의 그 생산비, 생산 코스트가 약 그 배럴당 68달러로 지금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데, 이 68달러보다도 이제 더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은 셧다운을 갖다가 하느냐 계속 생산을 갖다 하느냐 하는데, 계속 생산을 해서 안 팔리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적자만 이제 계속 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구조조정식으로 해서 이 자체로도 이제 구조조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되는 거죠. 경기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하면서 그 제가 이제 빠뜨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 어떤 그 제 카페에서 그 회원 중에 그 경기 지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달라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기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이제 지수인데, 이제 호황이냐 혹은 이제 불황이냐 하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이제 지수죠. 경기 지수는 이제 대표적으로 후행 지수, 동행 지수, 선행 지수. 후행은 이제 뒤에 나타난다는 뜻이고, 동행은 같이 간다는 뜻이고, 선행은 이제 미리 이제 보여준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인데, 뭐 후행이나 동행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선행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기업들한테는 이제 경기가 좋아져야지만은 어떤 그 생산 그 가동률이 높아져서 이 기업이 이제 제대로 굴러가고, 이게 언제, 그러니까는 불황이 이제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거에 항상 이제 그 촉각을 갖다가 곤두세우고 있죠. 기업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경제를 갖다가 맡고 있는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촉각을 갖다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선행지수가 이제 항상 이제 중요하죠. 경기 선행지수.
경기 상황을 갖다 미리 알고자 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기업이라든지 정부, 뭐 물론 이제 소비자들도 하지만은 이 사람들보다는 좀 덜 급하죠. 어쨌든 니즈를 갖다 반영해서 선행지수가 항상 이제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선행지수에 이제 포함되는 어떤 선행지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경기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각종 지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 미리 어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달 후 혹은 3개월 후에 어떤 경기 상태를 갖다가 보여주는 어떤 그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 허가 면적이죠.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는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한 3개월 내지 6개월 전에 미리 그 건축주가 이제 허가해 달라라는 이제 그 신청을 갖다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허가를 갖다 해주는 겁니다. 이 허가하는 이제 그 면적이라든지 또 규모 자체가 이제 항상 그 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또 기계 수주액, 기계를 갖다가 얼마나 이제 수주를 했냐, 또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LC 레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LC 이제 무역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수출을 갖다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되는 돈을 갖다가 이제 미리 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 많은데 LC가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수출이 잘 되니까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제 자본재 수입액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신청을 갖다 미리 어떤 이 결제 과정이라든지 이걸 거쳐야지만 이제 수입이 되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갖다 가지니까 경기를 갖다가 미리 반영한다 해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경기를 나타내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제일 정확하면서도 다만 이제 늦게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집계를 갖다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GNP 성장률입니다. 예.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를 나타내는 어떤 그 최종적인 어떤 결과랄까요? 그거는 이제 역시 그 GNP 성장률입니다. 지나놓고 나면은 이제 10년이나 20년 혹은 뭐 5년 전 거라도 아니면은 2, 3년 전 거라도 다른 거는 이제 다 안 봐도 되는 거지만은 GNP 성장률을 갖다 가지고 쭉 보면은 이제 경기 자체가 이제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특성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GNP 성장률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2014년 거라면은 이제 2015년 3월 그러니까 3월 한 2월 말쯤 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늦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기 흐름 자체를 갖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이제 항상 이제 그 촉각을 갖다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그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제 경기 선행지수도 있고 뭐 동행지수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매일 보고 있는 또 주가 자체도 어떤 경기 지표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주가는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조금 어느 정도 길게 이제 본다면은 이제 주가와 약간의 이제 그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흔히 그 주식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제 주가는 이제 경기의 뭐 선행지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때로는 이제 같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먼저 이제 그 반영을 갖다가 하기도 하죠. 네. 또
또 하나 이제 경기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가끔 이제 자주 또 이제 신문지상 혹은 이제 TV에도 이제 나오는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비즈니스 설베이, BSI라는 이제 것인데, 이것은 이제 비즈니스 설베이 인덱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가장 효율적인 이제 경기 전망이라고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드리는 것은, 다른 지표들은 이제 상당히 지표 자체를 갖다가 만드는데 어떤 비용이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떤 그 자체를 갖다가 이제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BSI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이제 정경련에서 근무를 갖다 할 때 이제 BSI를 갖다 담당해서 이제 계속 몇 년간 이제 발표를 갖다가 이제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기업한테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이상 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기획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기획 담당자한테 이제 생산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어떻고 다음 달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다 이제 그는 이제 설베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의를 하고 이제 응답을 갖다 받아서 그 응답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느냐 하면은 전체 응답분의 긍정 응답, yes, 빼기 이제 no, 응답 수입니다, 이제.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는데 긍정이 이제 50이고, 긍정이 80이고, 부정이 20이라고 하면 이제 100분의 60이 되는 거죠. 곱하기 이제 100 하게 되면 이제 60이 되는 거고, 이제 더하기 100을 하게 되면 160이 돼서 이제 좋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딱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정경련하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발표를 갖다 해오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정경련에서 하는 거나 한국은행에서 하는 거나 응답을 해주는 어떤 기업들은 이제 대동소이하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정경련 쪽은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비중은 이제 큰 반면에,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도 이제 다 망라해가지고 이제 내는 이제 또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중소기업 BX 인덱스 이제 이런 이제 것도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주의를 갖다 이제 환기시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생활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갖다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하나의 어떤 진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죠. 이제 이 세상에 이제 공짜는 없다, 이런. 이 어떤 이야기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옛날 이제 BC 한 2000년 함무라비가 있었던, 함무라비라는 나라가 이제 인도 아마 북쪽에 아마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젊은 왕자가 이제 왕으로 이제 취임이랄까요, 이제 등극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학문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갖다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이제 모든 지식을 갖다가 이제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갖다 하게 되죠. 그래서 밑에 이제 신하들, 학자들 다 이제 해가지고 한 20년이 걸려서 이제 지금 얘기로 하면 이제 백과사전 정도의 이제 큰 책을 갖다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이 왕이 이제 한 20년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바빴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바빠서 볼 수 없으니까 이제 한 권으로 요약을 해라. 그래서 이제 요약본을 갖다 만들죠. 하는데 이제 또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권으로 갖다 주니까 이제 이 책도 이렇게 만만찮게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한 페이지로 만들어라. 한 페이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이제 한 5, 6년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갖다 주니까 이 양반이 이제 한 25시나 이렇게 이제 했던 양반이 벌써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다 된 겁니다. 근데 늙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딱 한 줄로 요약을 해라. 라고 이제 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을 갖다가 총
압축하고 압축한 말이 이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제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해주는 이제 진리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there is no free lunch in the world, in the business world 뭐 되겠죠. free lunch.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공짜 점심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명령을 했던 이제 함무라비의 이제 왕자죠. 진짜로 믿으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기초탄탄 경제교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맥입니다. 처음에 이제 경제 전체를 갖다 지배하고 있는 이제 시장 말씀드렸고, 그 시장 갖다가 받치고 있고 전체를 받치고 있는 경제 체제. 지금은 이제 경제 체제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밖에 없다고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했고, 경기 문제 이야기했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통화하고 물가 지금 이제 표시가 된 이제 것들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나가야 될 공부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지난주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좋아하는 이제 돈 문제 이제 많이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돈 하게 되면은 뭐 이제 돈 지표 이게 다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통화량이라는 게 있죠. 통화량. 정확하게는 이제 통화 공급량입니다. 통화 공급량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통계도 이제 제가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본원 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본원 통화. 이건 이제 들어두시고 이제 이건 원리가 아니고 이제 외우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해두시고, 더 필요하신 분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본원 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폐 발행액, 한국은행에서 이제 화폐를 갖다가 찍어낸 어떤 돈하고 지불 준비금의 어떤 합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화폐 발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다가 이제 금융기관 시제금이라고 있는데, 시제금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근무를 갖다 해본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항상 쓸 수 있도록 돈을 갖다가 이제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도 언제든지 대출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이제 놔두는 어떤 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제금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이제 서랍에다 놓고 이제 누구나 다 가져가서 이렇게 사인만 하고 이제 가져갔을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불 준비 예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불 준비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특히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이제 예금을 갖다가 이제 받으면은, 예금을 갖다가 이제 100억을 받으면은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대출을 갖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갖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 대출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비율, 뭐 예를 들면 10%는 항상 리저브, 그냥 예비로 놔둬라 하는 이제 그런 이 통화당국에서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통화승수라는 이제 것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민간 보유 현금하고 금융기관의 총 지급 준비금, 이제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원 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발행한 돈이다. 거기다가 이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시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 예금의 이제 성격, 돈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표로 이제 나타낸 건데, 통화 이제 공급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에 은행이 있죠. 은행은 이제 항상 중앙은행,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있고, 시중은행, 일반은행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이제 공급하는 이제 그 뭡니까 저기 공급처가 수요처가 되겠죠. 이제 정부, 민간, 해외, 그리고 이제 기타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뭐 네 다섯 가지가 이제 되겠죠. 이건 뭐 얼마든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시킨 거기 때문에 뭐 그 조금 이제 그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크게 보면은 이제 그 중앙은행, 금융기관, 그리고 이제 정부, 민간, 뭐 해외 뭐 이렇게 이제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국은행하고 일반은행의 관계는 어떤 그 통화 정책하고 이제 이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전에 한번 제가 양적 완화 이제 문제를 갖다 말씀드릴 때 은행채 이제 문제도 이제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만은 한국은행이 그 통화 이제 정책을 갖다가 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뭡니까 저기 돈을 갖다가 이제 푸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은행채를 갖다가 사고 그 대신으로 해서 이제 돈을 내보내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본원통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M1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이제 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화는 이제 현금 통화 플러스 이제 예금 통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화폐 민간 보유량에다가 이제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이제 금융기관의 시제금까지가 돈을 통화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구불 예금.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전부 다 은행에 놓고 이제 돈을 갖다 언제든지 빼쓰는. 그러니까는 은행에 있다고도 볼 수 없고 민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성격을 갖다 가진 통화를 갖다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죠. 기업에서 이제 일을 갖다 하거나 이제 그 재무 담당을 갖다 해보신 분들은 당좌 예금이란 게 이제 어떤 건지 잘 아실 텐데 당장 이제 현금을 갖다가 주지 않고 어음을 갖다가 발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3개월 혹은 6개월 뭐 1개월 이 다음에 이제 후에 주겠다 하는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걸 갖다가 못 갚게 될 때 어음이 왔는데 이걸 갖다 못 갚게 되는 경우가 이제 부도가 되는 거죠. 뱅크럽시. 굉장히 중요하고 아직도 많이들 이제 사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그 연쇄 부도나 이제 그런 이제 지급 불능 사태를 갖다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그 유지가 되고 있다 하는 점을 갖다 말씀을 드립니다. M1은 이제 그 화폐의 어떤 그 지급 수단, 그러니까는 유통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능을 갖다가 중시를 하는 이제 그런 통화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M2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 통화 공급 그 지표 중에서 M1보다도 조금 더 이제 그 넓은 개념. 그러니까 이제 M1에다가 이제 준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축성 예금을 갖다가 말하는 건데 저축성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뭐 저희들이 이제 다 이제 겪어봤습니다만은 저축을 위해서 은행에 넣어두지만은 굉장히 급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뺐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시중에 나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은 아니지만은 저축한 사람이 예금주가 마음만 먹으면은 한두 가지 절차로 해서 이제 다 그 인출을 갖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폐 민간 보유랑 요구불 예금까지가 이제 M1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 저축성 예금까지 이제 넣게 되면은 이제 M2가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M3라는 개념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L 리퀴디티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도 이제 새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M3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M2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금융채, 상업원 매출, 양도선 예금증서, 환매 조건부 채권의 이제 발행에까지도 다 이제 그 포함을 시키는 우리들이 이제 M3는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하느냐면은 총유동성이라고 얘기를 갖다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건 이제 거주자 외환 예금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건 지금 M2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M2에 들어가 있는 건데, 거주자 외환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경제가 이제 개방되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달러로 이제 수출을 갖다 해서 달러를 갖다 들여오는데, 이 달러를 갖다가 들어오는 걸 갖다 전부 다 이제 환전을 갖다 해서 민간에 풀게 되면은 엄청난 통화 증발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겪었죠. 그러니까는 한국은행에 달러가 쌓인다는 얘기는 그 대가로 해가지고 반드시 이제 원화가 나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경상수지 부분에서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나 이 외환 보유고 달러가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제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균형 상태. 그러니까는 경상수지가 이제 흑자가 계속 많이 난다는 얘기는 그 대가로 해서 돈이 해외 부문에서 굉장히 많이 증발이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이 증발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물가 압박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거시경제 운용을 갖다가 체크를 하면서 이제 항상 이제 보아왔던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화폐의 어떤 공급 경로를 갖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왜 좋아하고 돈을 갖다가 왜 필요로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화폐의 수요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래적 동기죠. 거래적 동기. 어떤 물건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또 이제 사고 이제 지급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적 동기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비적 동기, 그 다음에 이제 투기적 동기. 이제 이렇게 크게 나누면은 우리들이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그냥 이제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정리를 하게 되면은,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이제 투기적 동기. 아까 이제 노년층 이제 얘기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노년층들이 젊었을 때 이제 저축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뭐 어정쩡한 이제 나이입니다만은 어쨌든 저축을 갖다 해야지 이제 살 수 있다 하는 나중에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 그런 것이 이제 예비적 동기입니다. 이제 투기적 동기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어디다가 이제 하다못해 은행이라도 넣어야지 조금 더 이자가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거기에 쓰기 위해서 이제 화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하는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 내지는 이제 요약을 갖다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거시경제학 교과서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요 거래적 동기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보유 동기라고 이제 수요 요인이자 보유 동기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게 저축의 이제 요인도 되는 거죠. 저축을 돈을 갖다 이제 왜 모아두느냐 하는 것이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제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요약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은 관련되는 이제 신문 기사가 나올 때마다 그거하고 말씀드렸던 거하고 이제 매치를 갖다 시켜가면서 나오는 것마다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신문 기사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말을 갖다 비튼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다 마찬가지 이야기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강의를 갖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 통계 한 가지만 이제 말씀 갖다 드리면은, 뭐 2014년 지금 이제 말이 다 됐습니다만은 화폐 발행액하고 이제 M3까지 이제 보면은 요것이 이제 말잔으로 해서 이제 10억 원인데, 이게 10억 원
3,350조 4,825억 원이 이제 한국은행에서 잡히는 이제 총 유동성입니다. 그 중에 이제 화폐 발행액, 본원통화, M1, M2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어떤 그 통화 통계를 갖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고, 제가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런 그 통계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통화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이제 숫자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2가 약 2,000조 정도, M1이 약 500조 정도, 본원통화가 약 100조 정도, 화폐 발행액이 약 63조 원 정도 지금 이제 되고 있습니다. 대강 이제 이렇게만 아셔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는 이제 그 국민소득하고의 관계에서도 이제 또 비교를 갖다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내년 초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대비를 갖다가 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갖다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갖다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인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도 마침 이제 감기가 조금 걸렸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